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7일, 드디어 또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중앙일보 기사에서 가져왔고요. 어제 패왕TV 이분이 차편을 놓치기도 뒷차 타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고, 어떤 분도 또 그 기차역에 있는 그림 전시를 보다가 또 기차 놓치신 적도 있다고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기사가 읽어야 될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앞으로 20년 AI가 대신할 일자리가 341만 개. 그 중에서 의사, 변호사도 안심 못해 라고 돼 있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다 안심 못합니다. AI가 되면 없어질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펀드 매니저도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벌써 많은 지금 미국의 액티브 펀드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ETF 패시브로 가거나 또는 이렇게 AI를 이용한 그런 헤지펀드도 뭐 예전에 뭐 개인들, 지금 빌 에크만 같은 사람들이 뭐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헤지펀드 탑 10 중에 한 7개는 전부 다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좀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확산하면서 향후 20년간 341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일자리의 12%로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고소득 직종도 포함이 된다.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술과 달리 AI는 비반복적이고도 분석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한지우 조사역과 531 팀장은 AI와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운용하는 사람은 항상 이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펀드 매니저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변화 사냥꾼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변화를, 그 물줄기를 남들이 다 인지하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되죠. 다 아는 변화를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보다 보면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 동학개미 혁명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서로 나누고 댓글에서도 많은 얘기하고 네이버 조공토방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왜 이런데 왜 이쪽에다가 투자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좀 안타깝죠. 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그 다 아는 게 저거는 조금 너무 오버하는데, 이런 것들 21년도에 좀 테슬라가 좀 그런 게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댓글을 쭉 보면, 그 2030년에 테슬라가 2천만 대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한 8천만 대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회사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도 900만 대 뭐 이러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하나로만 2030년대도 전기차 침투율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라고 뭐 하더라도 4천만 대에서 50% 점유율 2천만 대를 테슬라가 과연 팔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보면 잘못된 기대치인 거죠. 대중들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주가가 또 빠지게 돼 있고, 그게 고점에 420불 했던 게 이번에 100불 갔다가
다시 지금 300불 왔다가 200불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세우고 변화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아는 변화가 됐을 때는 이제 투자로 해서는 먹을 게 없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서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의 근로자 수를 더한 결과 국내 취업자 약 341만 명, 전체 취업자 수의 12%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요. AI 노출 지수를 상위 25%로 확대하며 대체 가능 일자리는 약 398만 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야, 거의 14% 정도 되고요. AI 노출 지수는 AI 관련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직업의 여러 업무 중 AI 기술로도 수행이 가능한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 것이네요. 연구 결과 AI 노출 지수가 10%타일, 100분위수, 데이터 등을 100등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높을 경우 해당 일자리의 고용 비중은 퍼센타일이군요. 10%타일이 높을 경우 해당 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7%포인트 줄고 임금 상승률은 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AI로 대체하고 로봇으로 대체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 그죠? 그러면 사람을 썼을 때보다는 코스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1년까지 20여 년간 AI와 비슷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고용과 임금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향후 20년간 AI에 미칠 영향과 같다고 예상한 결과인데요. 세부 직업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일반 의사 상위 1% 이내, 그리고 전문 의사 상위 7%, 그리고 회계사, 그러니까요. 항상 이 회계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위 19%, 그 다음에 자산운용가 나왔습니다. 자산운용가가 상위 19%, 변호사가 상위 21%로 AI 노출 지수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AI 기술에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반면 기자 상위 86%, 그리고 성직자, 대학 교수, 가수 및 성악가는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어제도 아침에 3프로TV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 조금 하고 왔었는데 계속 이 퀀트 데이터를 제가 올 작년 연말부터 1월달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저번에 에너지버스 얘기하면서도 이벤트에 따른 내 퍼셉션이 어떤 건가, 이 퍼셉션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는, 소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나가기 전에 바로 전에 강원국 작가가 또 청기 뉴스를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AI가 헤지펀드도 거의 상위 7개사는 거의 다 지금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많이 바뀌었댔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AI가 더더욱이나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 주식시장에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AI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 그 수학적 모델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바로 통계와 그리고 상관관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강원국 작가가 처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강 작가의 그 어떤 그 말하는 투나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되게 너무 좀 우습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나가서 강박증 할 때 이 강 작가의 데이터가 얼마나 이게 좋은 데이터인지를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예, 그런 차원에서 퀀트 데이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이 AI 로봇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IT 업체 IBM에 따르면요, 주요 기업 3곳 중 한 곳이 지금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기업의 42%가 향후 AI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고용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고요. 결국 AI 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어제 3프로 가면서 자료를 새벽 2시까지 만들고 실제로는 옆에 김영렬 센터장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제 얘기는 한 10페이지도 얘기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 한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존 템플턴이 얘기했던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어, The most dangerous four words는 뭐냐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거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죠. 해드리는데 어제 김영렬 센터장이 처음 딱 했던 얘기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확정 편향 얘기부터 했거든요. 왜 확정 편향을 얘기를 앞에서 강조를 했을까?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지만 그 확정 편향에는 지금 너무 주식에 집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인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의 목소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탈피하려면 강 작가처럼 강 작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그냥 로직대로 좀 기계적으로 그죠. 약간 보면 AI 로봇 같잖아요, 그죠. 강 작가 보면 약간 AI 로봇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41살 나이에 지금 60억 이상 번 게 아닌가. 철저하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이 AI와 인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연산 능력도 있지만 감정이 배제됐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당 늘리고 주식 태우고 주주 챙기기 새바람이라고 돼 있어서 개미의 반란에 주요 상장사가 주주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배당을 주고 매입한 주식을 태우는 속아간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변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냥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 얘기해도 전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 주주에 대한 목소리에 확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고 이 정치권도 그렇게 바뀐 걸 보고 제가 좀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정치권이 움직여야 또 기업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멀티플을 분명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배당을 주고 매입한 주식을 속아가고 강해진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와 정부 정책까지 뒷받침되면서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의 부족한 주주 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자사주 소각이 1년 전보다 1.5배가량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1.5배나 늘어났네요.
자사주 소각 추이해가지고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25건에 불과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93건이나 되네요.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이다, 그죠? 금액도 2019년도에 1조 200억이었다면 올해 5조 2,700억 이렇게 큰 폭으로 늘었네요. 대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곳이 KT엔진이에요. 지난 13일 KT엔진은 창사 이래 첫 밸류데이에서 향후 3년간 1조 8천억 원의 현금 배당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3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는데 LG도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과 상표권 및 임대 수익에서 창출한 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KT 역시 배당금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보장하고 분기 배당을 도입하는데 HL홀딩스는 3년간 발행 주식의 6%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약속을 했고 한섬도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아시아시멘트 역시 중간 배당을 주당 30원으로 확대하고 1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주주 환원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 자사주 소각은 최근에 5년 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고 좀 전에 표에서 말씀드렸고요. 상장사의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것은 커진 소액주주의 목소리와 이에 힘입어서 늘어난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이고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이루어진 상장사 수는 50곳으로 지난 21년 34곳과 22년에 37곳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상장사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한 2,400개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아직까지는 적다, 그죠? 자,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내용이라고 나오면서 KT엔진 좀 전에 소개해드렸고 LG가 배당 상표권 임대 수익에서 창출된 이익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을 약속을 했네요. 그렇군요. KT도 배당금 최소 2022년 수준으로 보장 이렇게 돼 있고 분기 배당 도입을 하겠다라고 내년에 그렇게 공시를 했고요. 한샘, HL홀딩스, 한섬, 아시아시멘트 등 이렇게 있습니다. 21년도에 5월 달에 저희는 이제 주식 다 팝니다.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서 8월 달 계속 저한테 유튜브 여기저기서 불러서 하면 하반기에 또 대주주 과세 요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내가 이 주식 아니면 이 주식은 정말 컨빅션이 있다 이런 거 아니면 다 팔고 쉬는 것도 투자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때 한경의 허란 기자가 그래도 살 주식은 없냐.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 이제 챙겨가지고 좀 쉬세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살 거 없냐 했을 때 그렇다면 KT엔진이나 사놓으시라고 했던 게 그때 81,000원 이럴 때 배당 수익률이 4.8% 당시의 금리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KT엔진 보시면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담배인삼공사, 인삼공사 밑에 거의 독점이잖아요. 독점. 정부가 담배는 아예 규제로 독점을 시켜놨고 인삼도 보면 제가 농협홍삼 대표하시는 형님한테 그때 여쭤봤었죠. 인삼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농협홍삼 대표이심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이 그냥 압도적이다. 한 80에서 85% 점유율이고 나머지 가지고 고려홍삼, 농협홍삼
뭐 등등해서 예, 그 밑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 살 거 주식을 그래도 들고 가야 된다면 KTNG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ESG 한국 기관 펀드들도 이 KTNG를 계속 좀 팔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50몇 %였다가 30%대까지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런 어떻게 보면 핵심 우량 기업인데 거기에다가 배당을 보시면 우리가 배당 황제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계속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2011년부터 보면 KTNG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배당도 늘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런 주식이 한마디로 좀 시장이 어려워 보이고 제가 공격과 어제 3%에서도 제가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 개념 없이 그냥 주식 오로지 공격 아니면 오로지 수비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시장에서 돈 못 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수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때 예, 그럴 때 아주 힘을 발휘하는 주식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하는 얘기하다가 이 KTNG가 나와가지고 또 말이 좀 길었었네요. 네, 그다음 뭐 밑에 쭉 보면 유영재 서스틴 베스트 대표는 최근 개인 주주는 비상대책위 등의 이름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상장사에 직접 주주 환원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등 행동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뭐 쭉 나오고요. 박소연 신영증권연구원이 본격적인 배당 제도 개선을 앞두고 발빠른 일부 기업이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도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느냐를 까다롭게 따지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상장 기업이 배당과 관련한 사안을 미리 밝힐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ETF 출시도 있네요. 한투 운용에서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의 종목명을 한국투자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로 바꾸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전략을 바꿔 선보였다고 합니다. 뭐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잖아요. 다들 기업 가치,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것만 분석을 하는데 기업 가치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주주 가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치를 하려면 이렇게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고 주주 가치에 신경을 쓰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원경의 돈의 세계. 우리 조원경 교수님이 또 어떤 좋은 내용을 쓰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부정을 할까? 머스크는 22년부터 줄곧 경제가 어렵고 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라 예상을 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하강과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고 미국 경기는 호조이고 금리 인하는 없었다. 잠깐만요. 일론 머스크는 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부정하면서 계속 경제가 어렵고 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네요. 자, 한편 고하는 성격인 천재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독특한 자아가 특징인지도 모르겠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사진 머스크 같은 인물이 정책에 반대하는 악플러나 사기꾼의 쉬운 먹잇감이라고 했다. 이 폴 크루그만 교수님이 머스크 같은 인물이 정책에 반대하는 악플러나 사기꾼의 쉬운 먹잇감이라고 했네요. 고집불통 천재는 애초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을 생각이 없기에 전문가를 비난하는 토끼굴에서만 소통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란다. 크루그만은 신뢰를 좀먹는 협작군에 대한 경고음을 일관되게 울려왔는데 기업인이든 정치가든 권위 있는 인물이 현실이나 가치와 상반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했고 크루그만의 견해는 민심 읽기에 바쁜 대중정치가 언제든 정도에서 벗어날 위험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전격 시행되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한국에서 주식 대여 전산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면 ETF 운용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ETF 운용사들은 인덱스나 여러 가지 스타일 ETF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ETF를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들고 있는 주식을 또 대차 빌려주면서 거기서 또 대차 수수료나 이자를 아마 받아먹는 그런 비즈니스를 아마 하고 있을 건데 한국에서 주식 대여 전산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제로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기본 체계이다. 롱과 숏도 마찬가지 원리다.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한쪽 방향만 있으면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고 주식시장의 활기가 떨어진다. 정책적 신념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응답이 만능일 수는 없다. SNS에 떠도는 토끼굴의 민심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응징할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국제적인 규칙까지 예고 없이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돈 잃었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정부가 낚여서는 안 된다. 토끼굴에 빠지면 이상한 나라로 갈지 모른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네, 좀 뼈있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 그죠? 실제로 제가 어제 3프로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언제 나갔었냐면 8월 초에 나갔었거든요. 8월 초에 나가면서 이제 하반기 변곡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상반기에 공매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정말 7월 26일이었나요? 쇼스키즈 나오면서 엄청 터졌잖아요. 그 과거 사례도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언제는 공매도가 터지고 언제는 또 공매도가 이기고 반면에 신용하는 사람이 터지고 그 핵심은 뭐냐면 공매도 제도를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둘 다 시장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예, 지금이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인지 모르고 공매도를 막 쳐놨다가 터지고 그리고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주식을 돈 빌려서 사고 했다가 약세장 들어갔을 때 터지고 신용투자자나 공매도 투자자나 시장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2017년도 공매도 상위 10종목들이 폭등을 했을 때 2017년 말에도 실제로 다 시장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시장의 그 기본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치들 가지고는 시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공매도를 금지하든 허용하든 가격은 알아서 가격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요 기사가 나온 김에 어제 공매도 관련 개선된 부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추고 외국인과 차별 없앴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투자자의 비판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공매도 제도 개선 이유와 비교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회사를 차리고 나중에 사모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혹시 롱숏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PBS 헤지펀드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PBS에서 찾아왔을 때 이런저런 뭐 공매도를 어떻게 뭐 주식을 빌려주고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와서 했었는데 그 정도 듣고 아는 거지 나머지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제도 자체가 잘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표를 보니까 현행 그리고 개선 이렇게 돼 있고 현행은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에 기간 제약이 없다. 그리고 대여자가 요구 시에는 상환을 한다. 그렇죠. 대여자가 이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죠. 근데 그 상환 요구가 있기 전에는 제약이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걸 90일로 제한을 하고 아마 90일이 되면 연장 신청을 아마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도 현행 외국인과 기관은 현금 105%, 주식은 135%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현금 105, 135. 요거는 똑같은데 개인 공매도를 개선시켜 준 거네요. 개인은 현금이 120%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105%만 있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120%인데 코스피 200에서는 120%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네. 자, 이 16일 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개선안 초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간 일부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빌린 주식의 상환 기관과 담보 비율 규제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맞춰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빠져 있는 게 외국인 기관은 제약이 없고 개인은 90일 있고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공매도를 주식을 빌리는데 그 대차 수수료가 되게 셉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 보면서 아니 신용이자가 9%? 근데 9%면 괜찮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주식 투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1년에 이자를 9% 내면서 얼마를 도대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이 헤지펀드 매니저들하고 그 내기했던 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되는데 워런 버핏이 그 날고 기는 헤지펀드들 롱숏하고 뭐 다 합니다. 그 헤지펀드들한테 니네들이 S&P 500 수익을 나는 비트 못한다라고 배팅을 하고 그죠? 워런 버핏은 S&P 500 그래서 결국은 그 헤지펀드들이 졌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공매도를 방금 이제 신용 이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미국 시장도 연평균 수익률이 10%인데 신용 이자를 9%나 내면서 야 그러면 1년에 한 20% 번다라고 주식을 통해서 한 20% 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면 되게 그 주식도 초보자인데 그렇게 겁없이 신용 쓰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잔고가 높은 회사 예전에
2020년 17년 연말에 제가 공매도 상위 10종목 뽑아오라 해가지고 그 주식들 막 이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셀트리온이 발행 주식 수의 한 18% 정도 18%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대차 수수료가 18%라는 얘기를 듣고 이야 참 그 대차를 해서 공매도 때리고 있는 기관도 저는 도대체 18%나 1년에 이자 주면서 이 주식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나, 매도를 때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2017년 연말에도 스퀴즈가 나왔었죠. 주가 올라가는 거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대차 수수료에서 또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아침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을 이제 바로 잡는 거는 그 개인 투자가들의 요구에서 해주는 거지만 이 운동장은 굉장히 험난한 운동장이라는 거죠.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준 이 운동장은 굉장히 험난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그렇게 오해들 하실까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들한테도 이제 기관 외국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 개선을 해줬으니까 이 시장만 들어가면 돈을 내가 잘 벌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에 여러 가지 단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팀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팀쿡 CEO가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셨네요. 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팀쿡 애플 CEO를 접견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팀쿡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삼성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애플은 프레너미, 프렌드와 적인 에너미의 합성어, 프레너미에 가깝다. 3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지금 20% 1등이고요. 애플이 17%로 2등입니다. 동시에 200곳 이상의 한국 기업이 애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애플이 구매하는 각종 부품의 또 30%를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이죠. 이날의 만남은 프렌드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날 만나서 팀쿡이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애플은 우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미래 세대와 기업의 혁신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자 쿡 CEO는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로 한국에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서 쿡은 이날 각국 정상과 빅테크 CEO가 참석하는 CEO 서밋에는 불참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접견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먼저 접견을 요청을 했다는 거네요. 밑에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네요. 저는 팀쿡이 왜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찌라시에는 나오나 모르겠네요. 저는 찌라시는 안 보는데 요즘도 찌라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셨죠.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중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개설했다. 그리고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고위급 소통 등 군사 대화를 재개한다.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펜타닐, 미국 반입 저지의 협력, 펜타닐 이게 마약류인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개시를 하고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개시한다라는 정도 합의네요. 내년 초에 항공편을 증편을 하고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체육 등 교류 확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네요. 네, 거기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그죠. 예. 그 전에는 이 회담장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85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또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좀 화기애애했었는데 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 주석을 신뢰하느냐, 뭐 시 주석에 대해서는 이제 독재자라고 안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에 예, 독재자로 계속 부를 거냐에서 너무나 이제 좀 단호하게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공산국가를 이끄는 남자고 1980년대 이래로 계속 독재자했다. 요 얘기 때문에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 시장도 빠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가 아침에 보니까 9%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화기애애하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빙의 무드가 여기서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기대감을 한 번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 그런 이벤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에서의 뭐 갈등은 계속 있더라도 많은 기업의 CEO들이 이 APEC에 참석했다는 거 보면 물밑에서는 또 경제인들은 또 경제에 맞춰서 기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큰 의미는 부여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번 주말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